안녕하세요. 저는 항해구구 비반 1조의 발표를 맡은 김보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빌리는 팔기에는 아깝고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이 집에 있을 때, 혹은 구매하기에는 아깝고 잠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 간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시연 영상 보시면서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서는 게시글 전체가 최신 등록글 순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커서 기반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여 필요한 게시글들만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내가 대여해주고 싶은 물건의 사진을 등록하고 상품명을 포함한 제목, 대여 금액과 보증금, 상세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아래의 달력상에서 대여 불가능한 날짜를 찍어주고 지도상에서는 주된 거래 장소를 검색하여 등록해줍니다. 또한 메인 페이지 상단 혹은 아래 하단바에서 검색창으로 들어간 후 지역과 상품명 등 원하는 키워드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상품으로 들어가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예약에 관련된 문의를 하고 싶다면 게시글 상세 페이지에서 채팅하기 버튼을 눌러 게시글 작성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달력에서 원하는 대여 기간의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선택하여 주고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후 예약 상황에 대해서는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빌리는 주체별, 예약 상태별 조회가 가능하고 내가 받은 리뷰 목록, 내가 찜한 상품 목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호스팅 사이트로서 복잡한 절차 없이 GitHub 레포지토리를 이용하여 빠른 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수시로 스마트폰에서 적용된 내역을 디버깅할 수 있는 버셀을 통해 HTTPS 환경으로 유저에게 서버를 배포하였고 저희 빌리의 서비스 특성상 웹 환경보다는 모바일 환경의 사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모바일 최적화를 위해 웹과 앱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PWA를 적용하였습니다. 리액트 상태를 전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였으며 페이지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버와는 엑시오스로 비동기 통신을 하였고 채팅 기능에서 실시간 통신을 위해 스톰프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EC2를 사용해서 스프링 서버를 구성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RDS의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미지 저장소는 AWS S3를 사용하였고 검색 기능에 사용하기 위해 한글 형태소 분석기 설치가 가능하고 인덱스 설정과 쿼리 DSL문, 역색인 자료 구조 등을 통해 더욱 유연한 검색 기능을 제공해주는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유저의 측면에서 서버가 중단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GitHub 액션으로 빌드를 진행하고 빌드한 파일을 S3에 업로드한 후 코드 디플로이에서 사전에 작성된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자동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프론트엔드에서 버셀을 통해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HTTPS 환경으로 서버를 배포해야 했기 때문에 AWS 루트 53을 통해 로드 밸런싱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러블슈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트러블슈팅입니다. 저희는 검색창을 통해 간단한 키워드만으로 검색 기능을 구현해내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전 JPA의 라이크절이나 컨테인절을 사용한 검색 기능은 강남 띄고 자전거, 속초 띄고 헤어드라이기 이런 식으로 지역과 제목 순으로 띄어쓰기를 포함해서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고 검색 기능의 쿼리 속도 역시 느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검색 기능을 구현해내고자 하이버네이트 서치, 엘라스틱 서치 등의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글 검색 위주인 저희 프로젝트에 놀이라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의 설치가 쉽고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을 제공해주는 키바나를 통해 인덱스 생성 시 글자를 쪼개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변수의 검색 상황에 대처하여 사용성 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JMeter를 통해 기존의 JPA 검색 기능과 수정된 엘라스틱서치의 검색 기능에 대해 1000명의 유저가 동시에 사용한다는 기준으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엘라스틱서치를 통한 검색 기능의 속도가 이전보다 약 17.4%가량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여의 주체, 예약 상태별 조회 기능이 구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여의 주체별로 각
예약 상태 5가지에 따라 총 10개의 API를 만드는 방법과 대여의 주체와 예약 상태를 모두 프론트 단에서 매개 변수로 받아 총 2개의 API로 작성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복된 코드를 최대한 줄여 작성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프론트 단에서 스테이트마다 별도의 엑시오스 통신 코드를 관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불필요한 코드를 줄여 코드의 가독성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의 첫 번째 트러블 슈팅입니다. 문제 상황으로는 메인 페이지 및 게시글 상세 조회 시 업로드 이미지 크기별로 다른 렌더링 속도가 나타나고, 이미지 렌더링 문제로 인해 라이트하우스 성능 점수도 37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 이미지 컴프레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최대 이미지 크기를 설정한 뒤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주어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방법과, 클라이언트에서 현재와 같이 업로드 이미지 사이즈 제한 없이 보낸 뒤 서버에서 S3로 업로드할 때 이미지 사이즈를 정하여 저장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클라이언트에서 가공되지 않은 큰 이미지를 보내는 경우 서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업로드 전 이미지 미리 보기부터 최적화된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웹앱의 특성상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라이브러리의 호환성 유무가 갈리는데, 브라우저 이미지 컴프레션의 경우 현존하는 모든 브라우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업로드 이후 이미지를 유저가 바꿔주는 형식이 아닌 미리 프론트 단에서 정해준 맥스에이트나 위드스로 압축되는 방식이라 유저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이후 앞서 겪었던 메인 페이지, 게시글, 상세 페이지 등에서의 문제가 개선됨을 알 수 있었고, 라이트하우스 점수 또한 37점에서 68점으로 약 2배에 가깝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 라이브러리에서 클릭 불가능한 날짜 설정은 있었지만, 대여 날짜를 범위로 지정하였을 때 설정 불가능한 날짜가 범위 사이에 들어가더라도 클릭이 되지 않는 함수는 없어서 예약이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상세 페이지에서 예약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값을 서버에 엑시오스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로직을 발생시켜서 응답 값을 리턴받아 클라이언트에 뿌려주는 방법과,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범위로 설정을 할 때 소트를 적용하여 앞쪽에 위치한 날짜가 무조건 스타트 데이트로 가게끔 설정한 후 블락 데이트 및 레저베이션 데이트가 그 사이에 존재하면 알럿 창으로 메시지를 날린 후 엔드 데이트를 날려버리는 로직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후 유저가 예약 일자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에러를 출력해 줄 수 있고, 불필요한 엑시오스 에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유즈 이펙트 로직을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며 받은 피드백과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82.1%가 이용한 서비스인 검색 기능에서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를 도입함으로써 대여 물품명과 지역명을 유연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지만, 안산시를 안산으로 검색했을 때는 안 되는 경우 등이 예외적으로 발생한다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엘라스틱서치에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인덱스 설정을 목적에 맞게 지정해주고, 검색 커리문 또한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었고, 지금 보시는 예와 같이 각 글자를 통한 검색이 가능해져 위와 같은 피드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원 탈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원인은 멤버 서비스의 딜리트 멤버 메소드에서 멤버 테이블과 연관관계가 맺어져 있는 다른 테이블들과의 연관관계를 끊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해본 결과 데이터베이스에서 멤버 값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보다는 멤버 테이블에 불린 타입의 is delete라는 필드를 추가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is delete가 true인 멤버는 로그인할 수 없는 등의 처리를 해주어 이러한 피드백 내용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빌리 프로젝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